오늘 서울시가 총괄 건축가로 위촉한 건축가 승효상 선생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괄 건축가? 예. 뭡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자리예요? 서울시니까 천만 인구가 사는 도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많죠. 예. 이때까지는 그것을 한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지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도 서로 다르고 예.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일관된 그런 어떤 눈으로 쳐다봐서 일관된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예. 건축 공간도 시민들이 일관된 그런 어떤 품질에서 향유토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 행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공이건 민간이건? 민간 건축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허가받는 기준을 갖다가 아마 제시를 갖다가 할 거고요. 예. 공공 프로젝트는 직접 관할해서 처리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는 이런 총괄 건축가라고 하는 직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까? 예, 선진 도시에서는 대부분 정착된 제도로서 시행이 되어 왔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예. 아마 아시아에서도 일본에서 몇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튼 처음입니다. 그럼 그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신 그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총괄 건축가가 아예 그냥 그 각 지자체의 상근직으로 쭉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건축가 제도까지 있습니다. 국가 건축가도 있어요. 네, 나라의 모든 프로젝트를 갖다가 중앙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각 시별로 또 시티 아키텍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근하는 제도고요. 스페인도 각 도시마다 다 있고, 어떤 부분은 상근하지 않는 제도도 나라도 있습니다. 런던 같은 도시는 상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입니까? 제가 조건에는 일주일에 2번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비상근입니다. 예. 하지만 2번은 나와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한 사람의 눈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게 꼭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은 여러 사람의 눈으로 같이 봐야 좋다는 협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한 사람의 눈으로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복된 정책, 혹은 뒤죽박죽한, 앞뒤가 다른, 이런 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고요. 물론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위원회도 있고 같이 자문단도 있고 이런 토론을 갖다 통해서 일을 하되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각 부처별로 담당 업무가 다 다르고 거기서 또 인허가 기준도 다 조금씩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총괄해서 아무튼 지휘하도록 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로군요. 그럼 이게 아직 좀 추상적이라서 그러는데요. 그동안의 서울시의 건축 행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온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고쳐질 것이다. 하나 가상의 사례라도 좋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시 공간을 보면 길거리만 하더라도 공공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전화 박스도 있고 그렇죠. 신호등도 있고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은 시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고 한 공간인데 이것을 때가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한 사람이 추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파악해 보면은 신호등의 위치 이런 거는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했을 텐데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는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조정해 보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2개 부서가 한 공간 속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걸 전에 한번 제가 조사해서 안 적이 있습니다. 22개 부서가 서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진행을 갖다가 하는 덕에 근데 도로에 하수도를 놓았다가
그다음에 다 덮었다가 다음에 또 전기 하는 데서 또 시설 매설했다가 이런 예가 비일비재했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박원순 시장 체제 들어선 다음부터 많이 고치긴 고쳤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다시 총괄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런 총괄 건축가로 좀 위촉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안이 먼저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한 거예요. 건의를 갖다가 이때까지 쭉 해왔고요. 예. 사실은 이 총괄 건축가가 오늘 제가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이 전에 서울건축정책위원회 를 2년 전에 다시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직을 제가 맡아서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같이 의견을 모으게 돼서 시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이 권한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법 형식상으로는 시장한테 자문하는 걸로 돼 있죠.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 권한은 없고요. 자문을 하는데 일단 서울시의 공공적 프로젝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발생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리뷰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이 총괄 건축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숙려 기간을 거쳐서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최초에 결정하는 사람이 총괄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세한 건축 행위가 와서 뭐 인허가 과정 같은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검토를 해갖고 자문을 하면 그 의견을 시장이 대체로 수용하게 되겠죠. 지금도 인허가 과정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굉장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되면은 그 프로젝트만 끄집어 가지고 다시 세부 사항까지도 관여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총괄 건축가가 됐건 아니면 어떤 건축 무슨 그 위원회가 됐건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 있었는데 이때까지 서울을 개발한 방법이 다른 서양 도시처럼 개발해 온 것이 문제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의 정체성을 계속 상실하게끔 만들어 왔는데. 정체성이 뭔데요? 서울의 서울다움, 서울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서울은 다른 도시들 특히 세상에 10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한 25군데 됩니다. 예. 거의 서울이 유일하게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 산? 네. 네네. 다른 도시들은 평지 위에 다 건설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평지에 건설한 도시니까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이제 랜드마크나 고층 빌딩 같은 거. 인공적 구조물이 필요하죠. 근데 서울은 원래 조선의 수도로 이게 결정되었을 때 산세 때문에 산세 유례함 때문에 이 배산임수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조건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이미 랜드마크는 있는 셈이거든요. 산이 랜드마크인 거죠. 그렇죠. 자연이 랜드마크니까 서울에 짓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로 모여서 이루는 집합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었는데 이게 이제 서양식 도시를 흉내내느라고 이제 랜드마크를 갖다 여기저기 짓는 바람에 이 산세와 부조화하고 자연과 부조화하고 건물끼리 또 부조화하고 그래서 서울이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어떤 풍경을 갖게 되었죠. 이미 그렇게 볼상사나운 풍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못 바꾸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앞으로라도 볼상사나운 일을 더 생기지 않도록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인가요?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산지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평지에 세운 도시는 한번 망가뜨리면은 돌아갈 원점이 없거든요. 근데 서울은 산이 있어서 원점이 있죠. 아직 산이 있으면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원점을 갖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점을 우리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때까지 600년 이상을 1000년을 갖다가 서울이 지탱되어 왔고 앞으로도 1000년 이상 지탱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비전과 모습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예.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별도로 초고층 빌딩이니 뭐 이런 랜드마크 필요 없다. 그런 주장이신데 지금도 제2롯데월드 같이 초고층 빌딩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또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요. 아닙니다. 서울을 크게 나누면은 한양 도성이 있는 부분과 이게 구도시고요. 사대문 이게 올드시티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외부분, 외곽 부분은 비교적 평화란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외곽 부분은 이렇게 뭐 고층 빌딩이 있을 수 있어도 있다. 그 집단이 있을 부분을 갖다가 잘 성정을 하면은 그건 뭐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울을 나눌 때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게 강남 강북 혹은 뭐 이게 축을 만들어서 이게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누는 구분하는 방법이 서양식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도성 내, 도성 밖. 그 진짜 한국식이네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갖다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도성 안은 근데 비움의 도시로 만들자. 비움의 도시. 뭐 차도 잘 못 들어오게 하고 건물도 이게 잘 짓지 말고 또 밀도도 낮게 하고 그 슬로우 시티를 만들자고 이제 우리가 합의만 된다 그러면은 정책을 그렇게 벌려나가고 대신에 외곽은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어떤 도시로 만들자 하면은 이 두 영역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지고 도성 안과 도성 밖. 정체성도 확실히 이제 살게 되겠죠. 조선시대적 구분법인데 그게 우리만의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근데 도성 안도 이미 굉장히 빌딩 숲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건축이 뭐 영구적으로 서 있으란 부분은 없으니까 언젠가는 하나씩 비워가면 된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장래를 뭐 기약하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그 도성 안에도 보면 뭐 종묘 앞에도 고층 빌딩 계획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세운상가 그 재개발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특히 종묘 앞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고 아마 서울이 그런 지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귀한 지역인데 그 앞에 고층 빌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공고하는 원칙에도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미 전임 시장 때 했던 일은 무산이 되었고요. 이 나머지 세운상가 자체는 또 그 자체가 또 건축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걸 재생시켜서 이용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도시의 기억으로 남아서 또 그게 종묘와 남산을 있게 하는 보행으로 있게 하는 아주 좀 장치라서 지금 활용 계획을 갖다가 굉장히 세우고 있고요. 종묘에서 남산까지 걸어간다고요? 원래 김수훈 선생님께서 60년대에 그 계획으로 설계하신 겁니다. 세운상가를? 데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있죠? 만들어서 그 위에 사실 그 원래 스케치를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인옥 시장 등등이 이제 하도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그 계획을 살리면은 남산과 종묘를 잇게 되고 그렇게 이으면 종묘는 창덕궁과 이어지고 창덕궁은 북악산과 이어집니다. 그럼 북악산은 이제 한북 정맥이 돼가지고 삼각산, 백두산하고 이어지게 되고요. 밑으로는 남산은 용산하고 이어지고 용산공원은 제가 설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군 기지 떠난 곳. 용산은 한강하고 연결되니까 한강에서 걸어서 북악산까지 이제 서울을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원으로. 언젠가 조만간에 한번 그 일을 한번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아직은 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래는 이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 끊었죠. 그래서 다시 이을 예정. 그 이으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좀 없애야 될 텐데. 아닙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안 없애도 가능합니까? 하나도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그걸 그리시는 분이 건축가시죠, 사실? 네, 물론입니다. 반부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강에서부터 북악산 그리고 삼각산, 북한산까지 걸어간다는 공원길을 밟으며 갈 수 있다. 예, 차량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갑니다. 그래요? 네. 이거 언제쯤 완성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는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밖에 안 걸립니까? 네. 그래요? 전 잘 안 믿어지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예. 아니, 왜냐하면 세운상가로부터 남산 사이는 완전히 을지로 종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이 데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있은 걸 갖다가 지난번에 그걸 다 끊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에 또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좀 취약해서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다시 새로운 부분으로 그걸 연결시키고요. 예. 세운상가가 그 데크 위가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낙후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다 공공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녹지나 보행용 혹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면은 즐겁게 그걸 갖다가 이용하면은 서울의 도로는 원래 동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종로나 청계천, 을지로, 태계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북으로 있는 도로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운상가 데크를 이용하면은 남북을 다 있게 돼 가지고 근데 을지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이게 저조한 이용 실적을 보이는데 그것도 같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연결시키면 그것도 활력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그러면 서울의 도성 내의 공간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겠네요, 진짜. 예, 그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일부가 그러면 지금 청계천 복원된 청계천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2년 안에 아주 멋진 그림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이제 또 총괄 건축가라는 중책까지 맡으셨으니까 내가 이 임기가 지금 몇 년이죠?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임기를 걸고라도 그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내가 좀 꼭 없애버리겠다. 제일 흉물스러운 건물이다. 서울에서. 혹시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건물이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좀 못생긴 건물도 잘못된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이게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다 아름답다고 하는 책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재생시켜서 어떻게 다시 쓸까 이것이 제 관심이 있지 건물을 없애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재생의 대상으로 지금 쳐다보시는 데는 혹시 어디 있습니까? 서울역 고가도로. 네. 그것도 굉장히 지금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생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서울 서부역 그 너머에서 차량으로 이제 이 남산 근처까지 가는 퇴계로 쪽 연결되는 가는 건데 노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다고 몇 번 이제 경고가 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없애느니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사람이 이제 다니는 그런 어떤 하늘길 하늘 정원 같은 식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그런 도성 밖과 도성 안을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건 또 예컨대 뉴욕도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철길을 갖다 그렇게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도시가 뭐 대단히 밝아지고 활발해졌죠. 저는 그 뉴욕 하이라인보다 훨씬 더 근사한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것을 어떻게 재생할까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고 지금 아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 상전벽해입니다. 그것도. 차가 싱싱 다니던 고가도로가 풀과 나무와 잔디가 있는 하늘 정원길이 된다. 그거는 차량에 대한 보행의 인간의 승리고요. 그건 개발이 아니라 재생의 의미고요. 이때까지 서울에서 공공 프로젝트 했던 게 점점으로 랜드마크
그걸 심어서. 근데 그걸 연결한 것이고. 굉장한 파편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연결하겠다는 얘기.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빨리빨리 병은 고치긴 해야 됩니다만은. 예,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시 총괄 건축가로 위촉되신 승효상 선생을 만났습니다.